안녕하세요. 돈 따라 길 따라입니다. 오늘은 제가 야탐역에 와 있습니다. 오늘 일요일인데요. 오늘 며칠이죠? 4월 20일 일요일이고요. 오늘 그 남부 쪽에 그 뚜보기오 우리 유튜버 사장님 형님 만나서 오랜만에 이렇게 식사를 하려고 날을 잡았습니다. 오늘 날을 잡았고, 뚜보 형님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유튜버 주대성님하고 차차님하고 머니터링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해서 그 유튜브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함께 영상을 찍은 적이 있었고, 이제 그때 이제 처음 만났었고요. 그 다음에 필드에서도 몇 번 만났고, 또 제가 뭐 가끔 안부 전화 드리고 이렇게 했었는데, 필드에 있으면은 뭐 형님하고 뭐 일하는 중에 뭐 긴 시간을 보낼 수는 없고, 그래서 오늘 형님도 일 쉬신다고 하고 저도 쉬는 날이니까 함께 편하게 대화를 하려고 여기 야탐역까지 왔습니다. 이제 곧 오실 것 같은데 이제 같이 식사하시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항상 얘기하는 거, 형님은 끝까지 일하는 모습이 좋다. 그럼 본인도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본인도 그렇게 하면 되는데 네. 절실함이 있어야지. 절실함이. 그럼 근데 형님은 하신 지 좀 됐는데도 절실함이 지금도 막 이게 아니지. 일을 어떤 일이든 마찬가지. 대리 일일 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 생활을 하든 일반적인 일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지만 일은 내가 어느 정도 조금 한다고 생각하는데 부가가치가 높아져야지 맞는 거잖아. 그렇지. 그치. 근데 이제 나는 출근하고 퇴근 시간을 언제나 지키는 이유가 뭐냐면, 예전에는 출근하고 퇴근 시간을 아무리 지켜도 매출적으로 따지면 우리는 숫자를 보고 따지니까 15개, 20개를 넘지 못했어. 근데 요즘은 가면 갈수록 남들은 어렵다고 하지만 언제든지 평균을 유지하는 이유가 뭐죠? 그만큼 이제 나 스스로가 이건 좀 교만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어떤 일이든 프로가 돼야죠. 프로가 돼야지. 근데 맞아요. 그 프로가 되기 위해서는 시간은 관계가 없어. 어떤 시간이냐면 내가 짬밥이, 우리 군대 다 나왔잖아. 짬밥이 이렇게 있는 거랑 이렇게 있는 거랑은 차이 없어. 우리 일적인 부분에서. 그렇죠. 그쵸? 자기가 얼마나 어떻게 연구를 하냐에 따라서 크는 겁니다. 근데 그 연구를 안 하는 분들이 많지. 나는 언제나 얘기해. 대리 운 아니라고. 다 운이라고 얘기하잖아. 형님은 이제 데이터. 아니 이제 데이터든 뭐든 간에 다 운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분들하고 무슨 말을 해. 말이 안 통하지. 그렇지. 운이라시는 분들, 나도 이제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거기 댓글 남기는 분들 운이 좋았어요. 그럼 나는 솔직히 그런 반문을 던지고 싶어. 운이 좋은데 어떻게 353일 동안 운이 좋아요? 내가 그 얘기 묻고 그렇지. 싶어. 그냥 열심히 한다고 하는 게 열심히 하는 거니까. 열심히 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자기만의 원칙이라는 게 중요하지. 그렇지. 이제 비교하는 거. 형님 여기서 제일 좋아하는 첫콜 어디 가는 거예요? 송도지. 송도지. 아니? 요즘은 틀리지. 옛날에는 송도일 수도 있지만 지금은 틀리지. 지금 송도 가면 따당이 안 돼요? 아니지, 따당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송도 가면, 여기서 송도 가면 50분에서 40분 걸리잖아. 네, 그렇죠. 그치? 네. 50분에서 40분 걸리면 시간을 다 까먹지. 12시나 1시 이후에는 꼴이 없잖아. 만약 7시나 이럴 때 뜨는 거 좋잖아. 7시에 뜬다 그러면은 그래도 예를 들어서 송도 6만 원이 있고 동백 3만 원이 있다 그러면 동백을 가지. 동백을 가지. 예를 들어서 짧은 코를 타고 가지. 그리고 용인이라든지 이 지역에서 내가 조금 능수능란하게 더 움직일 수 있으니까 송도를 가게 되면 일단 마음가짐이 틀려져. 빠져나올 코를 먼저 찾게 돼, 사람마다. 나는 인천에 대해서 그렇게 능통하더라도 언제나 송도에 가면 성남을 나오고자 해. 다시 나와서 여기서 조금 타다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좀 분위기가 틀려졌기 때문에 또 틀리게 행동을 하지. 그래서 언제나 카멜레온이 돼야 된다고 그러잖아. 맞아요.
형님 예전에는 저쪽에서 살았잖아. 저기 수지. 수지 구청 그쪽. 근데, 그쪽 살다가 이제 이쪽 근데 그때랑 또 지금이랑은 완전히 틀리잖아. 그때 그치 분위기는 완전 틀리죠. 아, 스타트 위치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남부 지역은 이쪽 분당이라든지 용인이랑 이런 데는 더 좀 비슷하다고 생각해 나는. 그냥 어디 가든 비슷하다고 어디 가든. 생각. 요즘도 이제 스타트 할 때는 뭐 이쪽 분당 쪽에 나와서 스타트 할 때가 되게 많으니까 지금 이제 광주에 살고 있지만 근데 그거는 이 남부 쪽은 어디 가나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단점이 따른 저쪽 그 상계동이나 북구 쪽, 그다음에 저쪽 강서구 쪽이나 그다음에 그쪽에 계신 기사님들이 스타트 라인이 정말 안 좋지. 김포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안 봐도 비디오가 뭐냐면 강서나 이런 쪽에서 7시나 8시에 코를 타려고 하면 이쪽 용인 넘어오려면 1시간이 넘게 걸려. 그러면 볼일 다 보는 거야. 그렇지. 나랑 똑같은 패턴대로 움직이려고 하시는 분들은 아예 버스를 타고 삼평동에서 시작하죠. 심지어 그런 분들 되게 많이 봤어. 나도 보면은 여기 분당 좀 일찍 들어오면은 새벽에도 그렇고 그냥 초저녁 시간도 그렇고 피크 시간대도 그렇고 그냥 삼평동이 그냥 답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그런데 이제 그쪽에서 이제 이쪽을 타고 들어오려면 시간을 다 까먹는다니까. 요즘 분당이나 이쪽도 잘못하면 콜이 전혀 없어요. 그렇죠. 이쪽 야탑이나 이쪽 서현이나 이런 라인보다는 오히려 삼평동이 떨어져 있어. 삼평동에서 오히려 뜨더라도 그래서 삼평동에서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요인은 뭐냐면 어떠한 지역이라든지 어떠한 스타팅 라인에 따라서 또 이게 승패가 좌우하고 틀리거든. 근데 저쪽 강서구 쪽 분들은 안 봐도 비디오가 맨 첫 콜을 고양이나 김포를 가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야. 고양이나 김포를 가면 다 콜이 없잖아. 사실은. 그러니까 근데 그게 짧고 가격이 좋으니까 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렇지. 근데 가면은 버스 다시 타고 나와. 타고 나와야 돼. 그러면 하루가 다 맞아. 까먹는 거야. 그래서 내 구독자분들 중에 여러분들을 보면 인천이고 강서구 쪽이고 이런 분들은 다 삼평동까지 버스를 타고 와서 시작을 하시. 웃기죠. 되게 대단하시더라고요. 나 그런 분들이 존경스러워. 근데 사실 또 그렇게 오시는 분들이 그 타는 게 뭐냐면 형님이 또 삼평동에서 첫 콜을 많이 잡을 때가 좀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형님 초보 기사님들 그래. 형님 영상을 이렇게 좀 보다 보면은 아 저렇게 삼평동에서 시작해야지 뭔가 좋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삼평동으로 오는 사람들이 있어. 심한 경우는 인천에서도 와. 그런데 이제 네. 좋은 점은 뭐냐면 삼평동이 방향성 자체가 너무 좋아. 그쵸. 여러 종류대로 갈 수 있는 콜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좀 늦게 사람마다 기사들마다 좀 늦게 시작을 하고 대기 시간이 길어질수록 조바심을 갖거든. 근데 사람들이 나 쩝쩝거리는 거 되게 싫어해. 그럴수록 껌을 씹어요. 껌을 씹으면은 여유가 생기는 거야. 네. 왜 그러냐면 아니 유튜브를 찍기 이전에 아니 형님 그 쩝쩝거리는 거 있잖아. 나도 영상할 때 난 껌 씹는 거야. 근데 껌 안 씹는 줄 알았는데 나는. 아니야 껌 매일 씹어. 형 항상 그게 씹어? 조바심이 있어서 씹는 게 아니라 이제 맨 처음에는 조바심이 있어서 씹는데 왜 그러냐면 이렇게 혼자 있다 보면 사람마다 생각이 많아져. 근데 껌에 집중을 하잖아. 생각이 들죠. 나 형 그 껌 씹는 티가 안 나서 나는 보통 이렇게 껌 씹으면은 이렇게 딱 찍으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안 씹는 척하면서 딱 얘기를. 만약에 형님이 껌을 씹었다라고 한다면 내가 이해를 하겠어. 그래서 형님이 이게 습관이구나. 아니야 껌 씹어서. 그러니까 아니 영상에 거의 다 나 첫 콜 탈 때는 저거 하는데 이제 두 번째 콜부터 해가지고 저거 하면은 이제 마음의 여유를 갖기 위해서 껌을 좀 많이 씹어. 그리고 이제 이게 나이가 먹다 보니까 내가 요즘 낮에 좀 잠이 많이 못 자. 그러니까 피곤하니까 껌을 또 자주 씹게 돼. 그렇죠. 그래서 쩝쩝so리 하는 거예요. 예. 네. 우리 구독자들한테 얘기하겠어. 듣든 말든 니들 맘대로 하세요. 나 예전에 형님 영상 보다가 뭐 영상 찍는데 뭐 껌을 씹냐 뭐 누가 그러더라. 그래서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내가 뭐 껌도 못 씹냐고 이게 뭐. 아니 근데 나는 이랬든 저랬든 일단 내가 일을 못하면 사람들이 볼 이유가 없어. 그렇지. 근데 이제 뭐 다른 분들이 허겁지겁 콜을 잡거든. 늦으면 늦을수록 막 이 멘탈이라는 이게 맛이 가시는 우리 멘탈이라고 그러잖아. 그렇죠.
근데 늦으면 늦을수록 더 정신 일도 하사불성이라 정신을 똑바로 잡고 해야 돼. 근데 나중에 보면 그게 그렇게 큰 차이 안 나거든. 근데 제가 형님 영상을 이렇게 매일 보지는 않아. 이렇게 보면은 이게 이런 얘기 많이 해. 초보 기사님들이 한번 얘기하면은 내가 한번 봐. 봤는데 마지막에 역전하는 게 많아. 그렇지. 마지막에 역전하는 것들이 많은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포기하고 들어가지. 북부에서 우리는 천안 간다는 게 형님보다도 2배의 시간이 더 걸린단 말이야. 오케이. 근데 형님은 여기서 천안을 내려가도 그렇지. 우리하고는 전혀 틀리거든. 그렇지. 만약에 형님이 포천으로 간다 그러면은 그는 좀 힘들어할 수 근데 있지. 포천으로는 안 가지. 나도.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그렇지. 북부에서 새벽 4시나 5시에 천안 내려가는 순간 아침 9시나 10시에 들어오고. 그렇지. 힘들지. 그러면 힘들어 버리니까. 근데 형님 같은 경우는 보니까 강남에서 있다가 원주도 이렇게 갔다 와도 원주에서 여기 오는 거 금방 오더만. 그렇지. 원주에서도 또 뭐 저기 신갈에 오는 버스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리고 내가- 나는 시내버스 타고 집에 들어오고. 그래서 내가 초보 기사님들하고 이제 교육을 하면 항상 하는 얘기가 저렇게 끈질기게 처음에 일을 해야지 배운다. 그래서 이제 초보 기사님들 나한테 막 물어보는 거 있지만 이제 형님도 초보 기사님들한테 딱 뭔가 딱 하나 해줄 수 있는 얘기 딱 하나 뭐 해줄 수 있는 얘기가 뭐 있어. 뭐 열심히 하라 그런 거 있잖아. 아니야. 그냥 무식하게 해야지. 그냥 인정사정 없이. 인정사정이 아니라 그냥 처음에 할 때는 그런데 아시겠지만 어떤 운동을 시작하든 간에 그 에버리지와 수준치에 올라가려면 그렇죠. 트레이닝을 많이 해야 되잖아. 맞아. 그렇지? 근데 어떤 일이든 다 마찬가지. 첫 술에 배부르는 게 어디 있어? 비싼 수업료를 내야죠. 아니지. 근데 대리운전 같은 경우 비싼 수업료 내기 위해서 나오는 건 아니지. 돈 벌죠. 어떻게든 돈은 벌어가잖아. 돈 벌어. 한 어떻게든. 골을 타도 버는 네, 거고 두 골을 네. 타도 버는 거고. 벌면서 배우는 거니까. 그렇지.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한 네. 효율적인 부분이 이제 점점 틀려지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첫 술에 배부를 생각 하지도 말고 비교도 하지 말고 자기 만족. 내가 오늘은 나가서 뭐 예를 들어서 어제 한 콜 탔으면 오늘은 2콜 타야 되겠다. 근데 2콜 탔는데 한 콜 더 얻어 걸리면 땡큐 감사잖아.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아니면 내가 어제는 10만 원에 매출했으니까 오늘은 12만 원만 한번 해봐야 돼. 뭐 그런 식으로. 그렇지. 그다음에 아까 전자에서 뭐 멀리 가는 콜 나도 피곤하면 안 타. 사고 나잖아. 그렇지? 근데 후회할 것 같은 경우가 많아. 많은 분들 다 그거 다 경험할 거야. 아침에 들어가다가 괜찮은 콜이 하나 나왔는데 이건 아니야 그러면 딱 놓치고 났는데 딱 입을 쓰고 딱 누는 순간 잠은 안 오고 그 콜만 생각이 나는 경우가 되게 많아. 내가 그걸 탔어야 되는데 나는 그게 싫어. 그래서 타는 거야. 그럼 나중에 이제 집에 딱 들어와가지고 그거 탔어도 되는데. 그렇지. 그런 후회 많이 하거든. 내가 괜히 몸을 사렸나? 그렇지. 그냥 갔다 오면 되는데. 그런 후회 안 하신 분들 한 분도 없어. 다 후회해. 근데 그거 자체가 싫은. 난 그게 싫어. 그래서 그걸 타는 거야. 형도 스타일이 좀 약간 어떻게 보면은 그게 내가 하루 일한 거 종합적으로 매일 이렇게 정리하는 그런. 아니 그런 생각은 당연히 해야지. 당연히 머릿속에 생각을 해야 돼. 어떠한 실수를 했고 어떠한 저걸 했으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전날 아무리 잘 탔어도 그 다음 날은 머리의 백지 상태로 나가야 돼. 그렇지. 어저께 잘 탔으니까 오늘 그거 잘 되겠지. 정말 그 형 좀. 아니 근데 그거. 운동도 마찬가지야. 어저께 잘 됐으니까 오늘도 잘 되겠지. 이러면서 나오면은 100% 빵이거든. 맞아. 100% 세대거든. 나도 내일처럼. 근데 중요한 거는 어제보다 더 힘들게 타. 항상 보면은. 그럼 그럴 수밖에 없어. 맞아. 왜 그러면 어제 일을 생각을 하니까. 맞아. 그럼 속된 말로 이제 나는 우리 저기 내 영상에서는 언제나 고운말만 했어. 왜? 나는 크리스찬이니까. 남이 영상에서는 그렇게 하면 좋대요. 알았어요? 그렇게 하면 좋대요. 그렇죠. 그래서 언제나 머리에 그 다음에 멘탈도 다른 거 필요 없어. 그냥 이렇게 와서 나는 주일날 멘탈 훈련을 되게 많이 해. 오늘 일요일. 근데 일요일이 어떨 때는 되게 편하면서도 어떨 때는 되게 불안하잖아요.
되게 불안한데 난 네. 일요일 날 무조건 멀리 떠나. 근데 그게 힘든데 그게. 죽기를 각오하고 다녀. 그냥. 그냥 일요일이니까 멀리 어차피 일요일이니까 콜 내가 없어도. 일요일 날 주로 가는 데가 어디냐면 내가 주일날 영상 잘 안 올리거든 귀찮아서. 이제 카메라 안 나거잖아. 한나. 아니 근데 주일날이고 토요일날은 네. 향남은 절대 가지 마. 확률 없어. 예. 조심해야 돼. 향남 남양은 절대 가시면 안 돼요. 좆됩니다 진짜. 오늘 완전 쌍문을 하네. 근데 진짜 좆되고요. 파주가 여기서. 아, 형 의외로 그럼 금액이 얼마겠어요? 일단 세겠죠. 5, 6 정도 하겠죠? 여기서? 9만 원 이상 나와요. 능평리에서 뛰면. 아, 능평리. 9만 원에서 10만 원, 내가 12만 원까지. 근데 그거는 카카오나 법인 외에는 그렇게 안 찍어줘. 카카오로 떠요. 카카오로. 자동 맞춤 콜로. 내가 이제 집에서는 언제나 우리 구독자한테도 얘기하지만 집에서 토요일이나 주일날은 늦게 시작할 때도 되게 많아. 그렇죠, 형님. 일부러 거기서 맞춤 콜 잡고 나오거든. 일반 그 메인 콜 포인트에 가면 속된 말로 똥콜들만 더. 난 잘 이 표현 우리 구독자들한테는 잘 안 써요. 똥콜. 주말에 이렇게 나오면 똥콜들만 떠. 그럼 그래. 파주 가면은 근데 거기서 이제 거기서 또 야당동으로 갈 때도 있지만 아주 생각을 바꿔가지고 또 뭐 고향 라페스타도 나와 가까우니까 가까우니까 6, 7km만 가니까 그리고 버스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겠죠. 그거 겁먹지 않아 그냥 가. 근데 이제 초저녁에 그렇게 되면 초저녁도 아니고 한밤중에 11시에 떠도 가. 가서 아니 뭐 어차피 다 가본다니까 문제는 없지. 어차피 킥보드 다 있고 자전거 다 있으니까. 그렇지. 근데 갔다가 어떨 때는 3, 4시간 있다가 두 번째 칼을 탈 때도 있어. 넘어오는 넘어오는 칼을 타고 맞아요. 인천 가는 거를 타도. 근데 주일날이 제일 멘탈 쌓기가 좋아. 주일이. 마음 편하게. 근데 마음을 비우고.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이제 교회 끝나면 집에 와가지고 좀 자고 한 저녁에 9시나 10시에 나갔거든요. 근데 이 주일이 제일 편한 게 뭐냐면 경쟁자가 없으니까 그런 것도 있고. 바닥에 콜들이 많이 뜨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단가가 올라가는 그런 기회들이 많고 그리고 한 번 잡으면은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코스로 가버리는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다니기는 좋더라고요. 근데 뭐 콜이 없는 건 아니야. 제가 저도 봐도. 나 그래도 이제 가장 이제 저거 기억에 남는 게 네. 주일날 집 앞에서 춘천이 올라와서 춘천을 갈 적이 있어. 춘천에 춘천? 콜 없거든? 네. 알고서 갔어. 금액도 좋고 도착하니까 거진 11시, 12시간 가겠어. 어차피 차는 못 타. 죽을 생각하고 갔대. 근데 이제 그런 게 이제 되게 재밌다고. 거기서 또 가평이 떠서 내가 가평이라든지 이런 데 잘 안 가. 평소 때도 잘 안 가. 양평은 몇 번 가본 적도 있고, 하지만 가평이라든지 뭐 화천이니 뭐 이런 데 잘 안 가거든. 근데 그때는 이제 빼도 박도 못하니까 답이 없잖아. 가평에 가면 가평부터는 이제 송파에 나오는 버스가 있잖아, 가격 버스가. 그렇죠. 첫차 탈 생각하고. 근데 결론은 역북동까지 왔었고 콜을 타고 거기서. 역북동이 또 뜨더라고 주위에서. 그래서 매출은 거진 30만 원 하고 그런 식으로 간 것도 있지만 그냥 주일날이 멘탈 쌓기는 최고야. 뭐 보통 이렇게 생각하거든. 주일이고 토요일이니까 집주인만 잠깐 돌고선 들어와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 그게 제일 멍청한 짓이야. 몇 개 못하고 집에 들어가. 근데 유튜브도 일요일날 주일날 영상 올리는 사람도 별로 없잖아. 난 가끔가다 올리긴 올리는데 근데 제가 주일날이나 토요일날 대박이 많아. 맞아요. 근데 이제 막 그 대기하고 이러는 건 우리의 일상이니까 그것도 이 안에 들어가 있어. 콜 탈 때만 일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야. 근데 형님 궁금한 게 있는데 나는 그 전동이를 타다 보니까 구독자들이 딱 봤다가 하고 확 지나가니까 이제 아는 척을 못 할 때가 있거든. 근데 형 같은 경우는 보통 구독자들 만나면 어떻게 해요? 처음에 유튜브 같은 거 했었을 때 그냥 인사 커피 한 잔 마신 적도 있어요? 시간이 되면 마시고 되면 이제 근데 나는 이제 콜을 타기 시작하면 되게 바빠. 형님 바쁘지? 우리 구독자들이 그걸 아니까
이제 아는 척을 안 하는 아니 거고. 아는 척은 하시고 예. 이제 알아서 또 가셔. 아, 밥을 먼저 하세요 이런 식으로. 아니 이제 네. 그런 식으로 저거 하고 네. 완전히 늦은 시간이 있어. 늦은 시간에는 같이 커피도 마시고. 같이 마시고. 그럼 근데 형님 같은 경우는 구독자 많이 만날 것 같아가지고 많이 만나죠. 하루에 한 번은 꼭 만나죠, 형님. 아니 두세 번씩 만나. 뭐콜 잡으러 가다 갔는데 또 이런 버스에서도 많이 만나죠. 뚜벅이 형님이랑. 네, 많이 만나죠. 그럼 무서워. 네. 많이 만나죠. 신기해하지. 근데 형님이 예전에 맨 처음에 얼굴을 얼굴 없이 할 때. 없이 했잖아요. 네. 내가 그 옛날 영상 봤거든. 그 음악실에서 나 형님 처음 영상 볼 때가 음악실에서 이렇게 얼굴 공개했었을 때. 그 전까지는 형님이 얼굴 공개 안 그렇지, 했었거든. 그렇지. 근데 목소리로 아시던데 또? 같이 텍스트를 할 때 딱 얘기하면 혹시 그렇게. 진짜요? 목소리로 알았어. 대단하다고. 목소리 듣더니 알더라고. 그러니까 형님이 이제 얼굴 공개하고 나서부터 이제 사람들이 많이 아는 거 아니야. 네, 그렇죠. 근데 저기 뭐야 영상보다 실물이 더 잘났대요. 응? 약풀 나는 것들. 그래 나 노인네다. 내 채널에서는 되게 거룩하게 갑니다. 근데 형님이 예전에 그 프리미엄 기사 안 할 때 있었지. 안 했었지 하라 그랬지. 근데 했었잖아요. 안 하다가 이제 이게 지금 한 하고 거잖아. 한 거지. 그리고 이제 일반 기사 되게 오래 했지 나도. 근데 내가 그때 딱 느낀 거 뭐냐면 내가 그 법인 기사들을 많이 봤잖아요. 저도 이제 한 지가 지금 한 15년이 넘는데 그동안에 이제 법인 기사들을 다 봤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근데 어차피 대리운전을 하니까 대리운전처럼 보이는 게 맞는데 이제 복장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좀 사람들이 이게 딱 이렇게 못에 박혀서 대리기사들은 뭐 양복을 대충 입는다. 복장도 그냥 걸쳐 입는 것 뿐이지 여기 콤비도 안 맞고 그래서 그런 게 좀 되게 많았거든 옛날에. 그래서 너가 무슨 뭐 저렇게 입으면서 무슨 법인 기사냐 이런 얘기 좀 많았는데 형님 같은 경우는 스타일이 머리에 항상 무스를 발랐단 말이야. 그리고 넥타이나 이런 거 이렇게 딱 해서 이게 딱 하면 사람이 뭔가 이렇게 갖추고 나온 듯한. 아 그래요? 네. 아니 형님 예전에는 사람들이 대리운전하는 법인 기사들이 머리에 뭐 무스 같은 거 바르고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 아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직업의식이 확실하지 않은 이상은 이게 없었거든. 근데 이제 유튜브 중에 유일하게 법인 기사가 이게 무스 바르고 내가 가지고 그거 보면서 아 저 형님은 그래도 뭐 하나 하더라도 이렇게 이미지 관리는 확실하게 하는구나. 아니야. 그래서 이미지야. 저는 옛날에 형님 보니까 나 옛날에 옷가게 있었어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런가? 아니야. 아니, 근데 형님 보면은 딱 이렇게 내가 이런 얘기 예전에도 한 적이 있는데 무스 이렇게 쫙 바르고 이렇게 딱 넥타이도 색깔 맞춰서 딱 입고 근데 그게 티가 나. 그래요? 영상에 보면은 제일 깔끔해 형님이. 아닌데 우리 저기 난 돌아다니면 막 양복 잘 입고 다니시는 되게 많던데. 모르겠어요. 형님이 나는 막 진짜 대충 입는다고 생각했는데. 형님이? 아니야. 그 영상에 보인 거는 그래요? 예. 오 다행이네. 다른 그 대리운전 보면은 넥타이가 장례식장 가는 그런 넥타이잖아. 좀 화사했어 넥타이가? 확상하고 그러니까 좋잖아. 그랬구나. 그래서 저 형님은 좀 이렇게 옷 입는 게 그래서 나는 그때 그런 생각. 대리기사님들도 좀 이렇게 그러니까 옷 같은 것도 항상 대리 법인 하시는 분들이 양복 입는 거는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 그러니까 좀 입더라도 조금 이렇게 멋있게 입어도 괜찮은 거. 아니 근데 요즘 이렇게 보면 잘 입고 다니시는 분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그게 변해서 그래 형님. 예전에는 안 그랬어. 그랬어. 앞뒤 콤비가 안 맞았어. 아니 요즘은 잘 입고 다니시던데. 아니 근데 뭐 나한테 뭐 저기 지적질 하시는 분들 많아. 형님한테 뭐 지적. 모자 달린 패딩 입는다고. 겨울에 모자 달린 롱패딩 입었다고. 그런데 양복에다가. 아니 이제 어찌됐든 안에 이제 내가
캐시미어로 가벼운 그 저기에다가 딱 있거든. 아, 그래 알아요 형님. 그 위로에 그 남색이 딱 입는데 그 뭐 핸들폰이나 뭐 이런 데는 모자 달린 거 입으면 안 된다며. 아 맞아요 맞아. 저는 핸들 안 타요. 그래서 카카오는 괜찮아요. 지적질 하지 마세요. 죽여먹으려니까. 카카오는 모자 달린 패딩 입어도 돼요. 예. 예, 안에 넥타이 잘 두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카카오도 뭐 이제 뭐 콤비 스타일도 입지 말라 그러는데 솔직히 요즘 여름 아니면 겨울이야. 그렇죠. 그 추운데 그 헛껍데기 같은 양복심 입고 다니지 마세요. 더 추워 보여. 맞잖아. 감기 걸리고 그게 무슨 소리야. 맞아요. 근데 이제 옷을 입을 때 제일 포인트가 뭐냐면 샤츠하고 넥타이야. 내가 그래 맞아. 넥타이가 촌스러우면 안 돼. 그리고 샤츠가 한 며칠 입은 것처럼 여기다 그냥 떼다가 나는 샤츠는 매일 갈아입고. 그러니까 그게 중요해. 그리고 똑같은 색이 2장, 3장씩 있어. 맞아 그래야 돼. 우리 집사람이 이제 2장, 3장씩 해가지고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매일 틀리게 입는데 넥타이도 10몇 개가 있어. 그것도 매일 틀리게 매는 거야. 그치 그게 중요한 거야. 근데 이제 넥타이하고 셔츠가 세련돼 보이면 다른 게 다 커버가 돼. 맞아 맞아. 아니 이제 의류학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밑에 보고 찍는 건 아니니까. 그렇지. 아니 근데 밑에 보든 뭐하든 간에 평상시에 돌아다니더라도 누군가는 나를 보잖아. 맞아. 근데 코트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차피 요즘 조금 있으면 바로 여름이야. 그렇죠. 이게 긴팔을 입을 수가 없어. 제가 콤비가 없어서 안 입는 게 아니라 긴팔을 입을 틈이 없더라고요. 요즘. 맞아. 얼마 전까지도 봄, 가을이 조금 있었거든. 그때 내가 콤비 입고 다니고 막 이랬었는데 요즘은 없더라고. 맞아. 지금 같아도 밤만 되면 춥잖아. 그러니까 또 맞아요. 코트 모지코트 입을 수밖에 없어 또. 맞아. 그래서 이제 그냥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옷은 나는 정말 옷을 싸구려 옷들이 있거든. 바지라는 이런 거 다 편한 거. 이러면 이걸 매일 입어야 되잖아. 그 스판기 있는 것도. 그런 바지라든지 이런 거 진한 색으로 입고 진한 색으로 입어야 돼. 근데 와샤츠하고 넥타이야. 그게 중요해. 근데 형 영상 보면은 내가 딱 느끼는 게 다른 사람들은 어차피 형은 프리미엄 기사 하면서 법인코를 타는 거잖아. 법인콜 타기도 타지만 어떤 분들이 그래. 또 이런 소리에 같은 법인 기사인데 야, 어떻게 맨날 그런 콜만 타요? 이런 분들 계세요. 근데 저는 솔직히 법인이라고 그 특이하고 뭐 이런 거 타는 거 아니야. 왜? 법인콜이 막말 단가 들었고 착지 족같은데 그걸 왜 타? 그치. 또 족같다 그래. 형이 괜찮아. 근데 형님 보면은 그러니까 뭐 골프장을 가지 않아도 나 골프장 싫어해. 골프장 가서 콜을 잡지 않아도 그냥 내가 주어진 시간에 그렇죠. 7시에 나와서 맞아. 아니 근데 골프장 가시는 기사님 나름대로 네, 또 어떤- 노하우가 있는 거예요. 스타일, 일하는 스타일이 있는 일하는 거고. 스타일하고 노하우가 있는 있는 거고. 거지만-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나는 이제 내 스타일대로 네. 법인 기사 그 프리미엄 콜을 타기 때문에 이제 넥타이랑 그래서 넥타이 매는 구두를 거니까. 찍어야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지. 이 콜을 탑에 있어서 일반 콜이든 프리미엄 콜이든 간에 어드밴티지가 있으니까 나도 넥타이 메고 나가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국한에서 타지는 않는다. 어찌됐든 그렇죠. 간에 일반 콜리더라도 착지 좋고 저거 하면 그거 타야지 왜 이걸 다 법인콜만 탈 이유는 없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좀 이제 그 프리미엄 기사를 하면서 그래도 이제 그것 때문에 양복을 입는 거잖아요. 그렇지. 네, 양복을 입는 거니까. 근데 프리미엄 콜이 형한테는 어떤 것 같아요? 나한테 프리미엄 콜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거 뭐 똥콜만 나온다 해가지고 안 타는 사람들도 있어. 그런 사람도 있어. 필요할 때가 있어. 그렇죠. 정말 콜 없을 때. 콜 없을 때. 콜 없을 때. 프리미엄 콜이. 필요할 때가 있지 당연히. 정말 콜 없는데 프리미엄 콜이 떠줄 때 땡큐. 근데 형님 거는 보면은 프리미엄 콜이나 이런 거 보면은 적절할 때 잘 띄워주더라고. 적절할 때 잘 띄워주는 게 아니라 그땐 일반 콜이 없던 거야. 내가 보면은 탈만한 게 없던 거야. 저기서 저걸 찍어주네. 탈만한 게 없는데 그게 하나 불쑥 나와주는 거야. 그러니까 프레임을 탈 수밖에 없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지? 네. 그러니까 남이 안 갖고 있는 걸 갖고 있는 게 더 그렇지. 그런 더 중요한 거잖아. 그게 필요해서 하는 거지. 그게 없었다고. 난 그리고 옛날에 그 일반 기사일 때도 프리미엄 자꾸 하라는데 안 했어. 그때. 왜냐하면
프리미엄 타나 이거 타나 난 똑같다고 생각을 했거든. 그때 콜이 많았으니까. 많았으니까. 나만의 방법이 있으니까. 어. 근데 이게 점점 가면 갈수록 경기도 안 좋아지고 콜도 안 좋아지고 그거 하다 그러면서 보니까 그러면서 내가 그러니까 거진 코로나 중간까지도 일반 기사였을 거야. 코로나 거진 끝날 때쯤에 내가 프리미엄 했을 거야. 맞다. 내 기억으로는 그래. 프리미엄 내가 기수로 따지면 좀 뒤에 기수거든. 그리고 형님이 로지나 콜만원 안 했었을 때가 그때 돈을 제일 많이 벌었을 때야. 내가 그때 그치, 카카오 그치. 탄 거 보니까 그렇지. 그때가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또 상황이 틀리니까. 어. 근데 그때가 카카오가 그렇게 성장할 때가 아니었거든. 아니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주목을 했던 거죠. 주목을 했는데 내가 보니까 그 옛날에 형님이 그때 탔던 게 되게 잘 벌었더라고. 잘 벌었지. 상상 외로 잘 벌었어. 그러다가 코로나 오면서 형님이 프리미엄 기사를 한 거고. 그렇지. 나중에 후반기에 코로나 후반기에서 전반기에는 하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저도 프리미엄 했거든요. 해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막 콜이 없었을 때 갑자기 뭐라도 이렇게 띄워주잖아. 뭐 단가가 낮은 뭐 법인콜이든 띄워주든 빠져나올 수 있어. 한순간에 그거를 약간 벗어날 수 있는. 근데 우리 일이라는 게 한번 이렇게 벗어나면 그때부터 풀리기 시작하잖아. 그렇지. 상황이 또 틀려지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기회를 많이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다음에 형님 보니까 프리미엄 콜을 잘 타시더라고. 잘 타는 게 그러니까 누가 보면 형님하고 카카오 계약한 줄 알아. 아니 예전에 그런 적 있었죠. 예전에 일반 콜 탈 때도 네. 어떻게 이런 콜을 꽂아주냐 그런 소리 맞아. 그런 얘기 많이 엄청 많이 했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내가 라이브로 안 할 때 녹화로 해가지고 맨날 목소리로 할 때 조작한다는 소리까지 했었어. 조작하지. 너무 잘 어떻게, 아니 잘 타든 못 타든 어떻게 이런 거 왜 그러면 그때만 해도 카카오 별로 안 탔거든. 콜이 별로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 네. 근데 이제 삼평동도 그렇고 카카오 콜을 타면서 카카오 콜이 이렇게 많아? 사람들이 그때 많이 인식을 했었지. 카카오가 사실 나한테 상을 줘야 되는데. 맞아. 이것들이 그러니까 보면은 형이 아마 초창기 때 유튜브로 카카오 유튜브로 많이 영상을 많이 원플로 해가지고. 원플로 그때 제일 재밌었어.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되고. 그러다가 이제 지방 한번 가다가 로지나 콜만 그런 것도 없었고. 그다음에 뭐 요즘 뭐 어떤 분들이 뭐 기사 모집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 하는데 나는 로지 뭐 그런 것도 하드웨어도 잘 모르고 다른 사람들이 아직까지 나한테 가르쳐줘. 그게 자동이고 자배고. 아니 콜 잡아서 잘 움직이면 되는 거지. 뭐 그거 하드웨어를 알아서 뭐 하냐고. 잘 잡아서 그냥 목표나 잘 설정하고 그거 할 줄 알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것도 버는 것도 별로 없어. 그냥 내가 타보니까 좋아서 타려면 타고. 그 당시에도 알겠지만 그 로지 같은 경우는 회사들이 여러 회사들이 있는데 정말 기사들 눈탱이 매기는 회사들도 되게 많았어. 맞아. 되게 많았다고 그 당시에. 예. 이렇게 오픈 마인드로 접근하는 회사들이 없었다고요. 맞아. 참. 물론 이제 그걸 역이용해서 광고 이용해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나는 그런 식으로 접근한 것도 없어. 맞아요. 그거 니들 맘대로 하세요. 관심도 없어요. 내 필요에 의해서, 내 일함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그리고 우리 구독자들 누구도 이렇게 만나면 결코 나는 로지를 권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 로지를 권해본 적도 없고 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본 적도 없고 우리 이제 광고사에서는 섭섭할 수 있겠지만 카카오 어플 타는데 저도 이걸 해야 될까요? 그러면 카카오 대리기사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여쭤보고 그러면 일단 카카오를 먼저 중점적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나와 똑같이 갔던 그 계보를 갖다 설명을 드리지 대뜸 이거 하십시오 저거 하십시오 이러본 적 없어요. 근데 그런 소리 하지 마. 죽여버려. 근데 형이 나도 보면은 카카오로 가르치잖아? 가르치면은 로지도 배우기 쉽고 알아가기 쉽고 콜마너도 알아가기 쉬워. 그럼. 근데 로지를 가르치면 카카오를 배우기 힘들어. 등급이 뭐예요? 어머 짜증나 죽겠어.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뭐 퍼플이니 뭐 500점, 5000점, 4000점을 하고 물론 많이 근데 많이 타면 로지도 그렇고 잘 줘고 어떤 콜이든 똑같아 로지는 맞아 똑같은데 뭐 카카오가 점수가 많아가지고 많이 줘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런 것 좀 얘기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열심히 다녀봐. 막말로
파주에서 나 혼자 있는데 카카오로 점수가 5,000점이면 뭐 할 거고 1점이면 뭐 할 거야. 탈행이도 줘. 그런 건 생각을 해. 기사가 없는 곳에 가서가 내가 뱀의 머리가 된 용의 꼬리가 될지언정 뱀의 머리가 되는 지역으로 가라고 언제나 얘기를 하잖아. 근데 요즘에 그 기사님들 막 유튜브 보면은 일주일 동안 뭐 30콜 탄 사람, 뭐 20콜 탄 사람 콜 비교할게요 하면서 30콜 탄 사람이 더 막 올라오면서 여기서 바로 이렇게 틀린다고. 여기서 뭐 프리미엄에서도 그 급이 있다고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보면은 또 잘하는 것도 아닌 것부터 저는. 그러니까 그거는 나도 카카오 일주일에서 2주일 안 타잖아. 네. 콜 잘 안 줘. 그러니까 그럼 다시 시작하는 거야. 일주일 동안 예를 들어서 3, 4일만 안 타도 표가 나 느낌이. 그럼 다시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판교에 가서 삼평동에 안 있어요. 테크노밸리 2 가서 있어요. 시흥동. 성남 시흥동이나 고등동 가면 기사가 없거든. 거기서 콜 잡아놔. 나도 그렇게 해. 머리를 써야지. 맨날 100명, 200명 가서 거기 가서 앉아있으니까 콜이 잡히냐고요. 하나도 안 잡히지. 힘들지 당연히. 코스가 아니더라도 그래서 느낌이 이제 내가 오늘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카카오를 타기 시작하는데 오늘 카카오를 콜 타고 로지를 내 콜 타잖아. 로지는 잘 주는데 카카오 별로 안 줘. 똑같아 그거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너무 이 삘이 꽂혀가지고 하드웨어를 생각하지 말라니까 소프트웨어를 생각하라고. 근데 형님 나 요즘에 그 로지는 새벽에 자배를 잘 안 주잖아. 로지가. 그런데 일단은 자배 잘 주는 거는 카카오나 이런 것들이거든. 팀에. 그러니까 어느 순간 뭐냐면 로지가 새벽 1시부터인가 자동 배차가 잘 안 들어오더라고. 그게. 그러니까 요즘에는 카카오로 타는 게 카카오나 이런 걸 많이 타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아니 그런데 이제 그거에 따라 근데 로지 있잖아. 나 자배로 잡는 경우는 4콜을 탄 다음 2콜 정도 되고 2콜 찍어서 잡거든. 로지도. 4콜 중에 2콜을 찍는다. 나 찍어서 잡아. 그러니까 집중을 해야 되는 거는. 그럼 집중을 해야지 이럴 때. 카카오도 나 찍어서 잘 잡거든. 자배로 잡는 거보다 찍어서 잡는 것도 되게 많어. 전동이 타고 하고. 그러니까 자기는 전동을 타면 나는 이제 공유 탈 때도 형님 있지만 보통 그 카카오 몇 킬로까지 잡아요? 난 20kg 해놓고 다니지. 근데 카카오를 왜 20kg 해놓냐면 다른 분들한테도 얘기하지만 공부하라고. 여러 가지 어디가 몇 시간대 이 지역에서 콜이 난 초보 때 삼평동에 어딘지도 몰랐어. 근데 삼평동에서 계속 콜이 뜨는 거야. 그래서 내가 분당에 이제 수지에서 시작을 사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냐면 분당 정자동만 콜이 있는지 알았어. 정자동에서 정릉까지 가면 콜값이 좋을 거 아니니. 그렇죠. 갔다가 정릉에서 주위에 기사분들이 하나도 안 가르쳐 주더라고. 정릉에서 제일 가까운 콜포인트가 어디야? 기름역 도남동 대학로. 도남동 대학로도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종로가 제일 큰 시장이잖아. 그렇죠. 메인 콜포인트. 그럼 버스 타면 종로 금방 나가잖아. 나는 정자동에 다시 내려왔어. 몰라서. 분당으로. 그렇지. 나는 유튜브를 안 봤거든. 그렇게 무지했어. 그랬던 분이. 그렇게 아니 3개월 동안 유튜브를 안 보고 그러고 열심히 다녔어 그냥. 그렇지. 그냥 막 다녔어. 그러니까 초보 기사님들한테 지금 딱 해줄 수 있는 말이 바로 이 얘기잖아요. 그래. 일단은 막 다니고 아까 집에도 얘기했지만 추천 딱 떠가지고 나는 이게 좋은 데인 줄 알았더니 딱 가보니까 적성이었다니까. 적성이요. 파주. 그래서 개 짖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열심히 걸었다고. 파주. 7km를.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도 남들은 다 집에 들어갈 때 나는 열심히 했어. 그때 영상 보면 알겠지만 어딜 다녔냐면 뭐 곤지암이라든지 그 다음에 향남에서 떨어진 정남이라든지 이런 데를 막 갔어. 왜 콜가격이 너무 좋으니까 12시쯤에 7, 8만 원씩 드는데 안 갈 수가 없잖아. 가서 3km, 4km를 갔다가 곤지암을 어떻게 하냐면 도청면에 떨어져가지고 거기서 7km를 걸어서 산 타듯이 내려왔어요. 걸어 내려올 정도로. 그리고 정남에서 향남까지 걸어갔어요. 그러니까 형님이 영상에 비춰진 거는 이렇게 고생한 처럼 안 보이거든. 아니 그런 고생을 다 했어. 다 했으니까. 근데 그 영상에 보면은 그렇게 카카오로 잘 탔었던 이유가 그렇게 다 고생하고 알 거 다 아니까
그렇지. 결국에는 뭐가 효과적인 거를 더 알게 되는 그렇지. 거죠. 진짜를 알게 되는. 그리고 경험치라는 게 중요한 게 안 가본 데가 없잖아. 다 가봤잖아. 난 형님 예전에 형님 그 얼굴 밝히기 전에 난 형님이 카카오 직원인 줄 알았어. 아, 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 그 카카오가 나도 카카오 내가 이익이거든요. 이익인데 그때도 내가 그때 콜 분위기를 아니까 그냥 콜 떠봐야 뭐 수원 남쪽으로만 많이 뜬다 그러고 북쪽은 카카오를 꺼놓고 출근하라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 그랬구나. 근데 형 거 딱 보니까 야 저거는 무슨 뭐 카카오 직원이야? 그런 소리 많이 했어. 아니 말도 안 되게 탔어. 심지어는 고객차 타도 그랬어. 카카오에서 나오신 직원 아니세요? 이런 적도 있어. 형님 고객들이. 저 노란 잠바 입고 한 것도 아니잖아. 아닌데 되게 보니까 중요한 건 되게 친절하다. 아 맞아. 그 맞아. 형님 그 영상 보면서 그러니까 대리 기사님들의 어떤 말투나 이런 판도 이런 거 나는 아직까지도 사장님한테 형님이 항상 고객님이라고 하잖아. 항상 얘기하는 게 근데 고객님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얼마 안 됐어.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근데 그게 되게 편한데. 근데 그 사실은 형이 유튜브에서 고객님이라는 얘기를 썼지 나는 그냥 다 사장님이라고 썼어. 아, 손님, 사장님 뭐 이런 식이었거든. 근데 형님은 뭐냐면 딱 보면 가을이 확실하게 나오는 거잖아. 그 확실하게 해야죠. 고객님이라고 하잖아. 난 그게 딱 좋았던 게 이 형이 이 업에 대해서 서비스적인 그런 어떤 일에 대한 마인드가 또 틀리구나. 당연하지. 가까울은 네. 어찌됐든 간에 그 소비자들 지갑에서 돈을 뺀다는 게 쉬운 거 아니잖아. 그렇죠. 돈을 주고 이용을 하는 거니까 그 부분은 확실히 인정하고 가야지. 그래야지 정상이지. 내가 갑이야? 아니잖아. 그렇죠. 내가 돈 벌러 온 사람이잖아. 이 사람이 내가 비록 자동으로 폰을 잡았지만 이 사람이 오다를 내준 거잖아. 예전에는 기사분들이 손님을 찾아가잖아요. 그럼 말투가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 그리고 그건 잘못된 거지. 진짜 안 좋았어. 근데 유튜브에서 자꾸 이렇게 나오는 말투를 보니까 신규 기사들이 처음 대리운전 하는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보면서 와 저렇게 친절하게 해야 되는구나. 당연히 그래야지 정상이지. 그걸 알고 나서 지금 들어오는 기사들이 그나마 좀 이렇게 좀 달라져서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형님 같은 영상을 보면서 형님이 고객님 막 그러잖아. 그러면 기사님들도 나한테 교육 와서 뭐라 그러냐면은 고객님께서라는 얘기를 해. 그게 입에 배지. 입에 밴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이렇게 유튜브를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기사들 많이 늘어났다. 우리 때문에 막 이제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내가 생각할 때 기사님들의 어떤 여러 가지 좋아진 부분도 되게 좀 많아진 거거든. 아무래도 보여지는 게 있으면. 그런데 그 어떤 분은 댓글에 그래. 왜 간사하게 그러냐 이러거든? 나 간사한 사람 아니야. 이렇게 보고 서울에서 내가 지금 일을 안 하고 있잖아. 일 안 하고 있는데 간사한 게 아니라 그건 지켜야 될 예의야. 업무적인 예의야. 맞아. 근데 왜 그게 오줌통을 못 가냐? 아예 그럴 바에 스냅바 지지시고 왜 나와? 나오지 말아야지. 그랬어. 잘못된 거지. 막말로 돈 버는 게 그렇게 쉽다고 생각을 하나 봐. 대리기사는 그냥 오면은 다 되는 줄 알아. 그 잘못된 생각이지.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처음에 나도 형님처럼 나는 처음부터 그렇게 몸이 배어 있었거든. 나도 이제 그 교회 쪽에 좀 있다 보니까 말하는 거나 그렇지. 상냥하고 친절하고 성도님들 그렇지. 안녕하세요. 이제 그런 말투가 있단 말이야. 교회 말투가 있어가지고 처음에 이제 대리운전 해가지고 고객한테 갈 때 팁을 잘 받았어. 형도 많이 받지만. 그런데 어떤 분들은 팁 받기 위해서 그런데 나는 팁 줘도 내가 사용할 때 되게 많아. 아니 이렇게 비싼 콜을 사는데 뭐 팁을 또 주세요 이러면은 적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지 마 이런 주시는데 그걸 팁 받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야. 그거는 기본적인 거야. 그렇죠. 내가 어떤 직책이 있다면 그 직책에 맞는 포지션이라는 게 있는데 그 포지션에 맞게끔 행동을 하는 거지. 맞아. 그러니까 형님 말 그대로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내가 고객한테 대하는 거를 굳이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적으로는 우리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일을 하는 게 더 옳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손님하고 불협화음도 안 나고 싸움도 안 나. 그렇죠. 모든 문제가
처음에 다 모든 게 끝나. 그렇죠. 정말 개 같은 놈 만나면 같이 싸워야지 당연히. 그렇죠. 인상 빡쓰면서 네. 죽지. 근데 절대 그거는 손님을 만날 때 기본적인 나에 대한 적이지 그 사람한테 잘 보이기 위한 게 아니라 나의 직책. 맞아. 어느 사회든 그런 직책이라는 건 다 있잖아. 그러니까 저도 포지션이라는 게. 대리운전하면서 내 주위 사람들 얘기 듣잖아요. 이 기사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막 경찰서로 가는 거야. 맨날 싸우시는 맨날 싸운다. 근데 보니까 그분들 말투 들어보면 네. 싸울 수밖에 없어. 싸울 수밖에 없어. 그래서 왜 이렇게 싸울 일이 있지? 그냥 난 그러고 네. 고객들 만났을 때 웃긴 게 그런 말씀 정말 많이 하셔. 좀 아니 이제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난 언제나 똑같이 행동을 하는데 형님은 잘해 보면 처음 봤대. 이렇게 친절한 사람. 친절한 건 없어. 그런데 이렇게 말을 이쁘게 하는 사람은 처음 봤다. 직업 의식을 갖고. 그렇지. 그러면 이제 서로 대화를 하다 보면 이제 그 사람이 되려 존중을 한다고. 진짜로. 오히려 맞아. 뭐 손님하고 대화라는 내가 뭐 이런 걸 녹음을 안 해서 그러는 거 프라이버시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그거는 자기를 낮추는 게 아니야. 자기의 격을 높이는 행위야 그건. 격을 높이는 행위. 당신 호텔 가서 소리 지를 수 있어? 못 지르죠. 고객님 그러면 호텔 가서 소리 지를 수 있어? 못 질러. 그렇죠. 거기서 호텔에서 진짜 질르는 애들은 졸부가 된 애들이야. 맞아. 호주머니에 돈은 빵빵한데 맞아. 그 이외에 지식인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절대 소리 못 질러. 맞아. 똑같은 위치야. 맞아. 걔들이 그 사람들이 호텔리어들이 자기네들이 못나서 그럴까? 자기는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고 그렇게 CS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나도 형님이 뭐 예전에 양복 입고 뭐 한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뭐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형님이 이제 고객한테 대응하는 것들 고객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들 이런 거 대리 유튜브들이 고객이라고 잘 이렇게 입에 배어있지가 않았거든. 진짜로. 그래서 한번 형이 그러더라고. 아니 그냥 고객님이니까 고객으로 하는 게 맞지 않아요라고 한번 형이 영상을 올린 적 있었어. 그래서 내가 나도 딱 들어보니까 사장님이라는 거는 좀 약간 이렇게 아부적인 게 좀 강한 것 같고 그렇잖아. 아부하는 거.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내 영상에도 고객이라는 말을 쓰더라고. 서로의 비즈니스의 대등함을 뽐내는 게 사장님이지. 그렇죠.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사장님. 사업자와 사업자의 만남이지. 사장님 그랬는데 생각해보니까 형님은 고객님이라고 많이 쓰는 거여서 이게 더 맞는 말이다. 내가 유튜브를 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이거를 돌려서 얘기해 법인 되겠다. 무지도 이렇게 보면은 볼 때는 이게 대표님 하라 그래. 그치. 그게 되게 웃긴 거야. 그치. 난 그런데 대표님 자기 대표도 난 아닌데. 대표님 절대 안 해. 맞아. 고객님이라고 아직도 그분들한테 그냥 얘기해. 아주 그게 나. 왜냐면 사장님이라고 나 사장 아닌데요. 그냥 웃으라고 하는 얘기지만 대표님, 상무님 이렇게 또 해라 그래. 그 구시형의 사고 좀 고쳤으면 좋겠어 우리. 근데 그게 그 얘기를 또 하는 이유가 뭐냐면 기사님들이 또 수양이 안 돼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또 함부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 그치? 그렇죠. 그 회사에서. 그렇지. 근데 그러니까 고객님이라고 그러면 그게 모든 게 다 끝나거든. 이게 사장이라고 하는 거는 밑에 을이 갑한테 되게 아부하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사장님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 그러니까 이게 을이 갑한테 얘기했던 아부적인 건데 그냥 서비스적으로 우리는 그 사람을 만나는 거니까 그냥 고객이라고 하는 게 맞는 거야. 고객이. 근데 형님이 그 얘기를 먼저 한 거야. 그래서 영상도 자주 고객님 해서 나 맨 처음에 적응이 안 되는 거야. 근데 보니까 내가 조선함하고 서비스적인 입장이니까 내가 고객이라고 하는 거. 내가 만약에 커피숍을 하는데 누가 커피 사러 왔어. 고객님이라고 하지 내가 사장님이라고 하겠냐 그때. 그거 틀리잖아. 그때는 이게 맞다. 그래가지고 영상에 고객이라는 말을 쓰고 있고 그리고 형이 그렇게 작은 거를 한 것 때문에 새로운 기사들도 고객이라고 해. 다행이네. 이게 유튜브를 형님이 하시면서 뭔가 이렇게 내가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신경 썼던 것들이 그런 것들이 일반 저한테도 그렇고 일반 초보 기사들한테도 그런 게 영향력이 가는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 형님 저기 뭐야
뒤에 그 좋은 걸 하잖아요, 항상 영상. 그런데 그것도 사람들이 보면서 또 나름대로 힘을 또 받고 하기도 하고. 아니 그냥 저기 일반적인 얘기잖아. 네, 그렇죠. 생각해 보면. 네, 생각해 보면 좋아.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도 좋은 거고. 자, 저희 형님하고 이렇게 또 같이 식사하고 또 커피 마시면서 이제 대화했는데요.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일단은. 그래서 형님도 오늘 일하시고 저도 일하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형님이 항상 얘기하는 거 힘내라 힘. 예, 어려울 때 예전에 그 카카오 보니까 대화 중에 힘내라 힘 누가 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저기 뚜벅이신가 봐요. 예,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이렇게 힘들 때 정말 힘내시고 항상 긍정적으로 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